여러분, 오늘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한 두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은 크게 벌지 않았어도 노후가 안정적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돈이 항상 부족하고 노후가 불안한 경우,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운이나 환경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잡은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타이밍이 좋았던 것, 물론 그런 요소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의 습관과 태도였습니다. 가난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내일의 작은 결정,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수십 년 후의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물이 조금씩 새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한 방울씩 새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1년이 지나면 엄청난 양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문제를 알면서도 같은 소비와 생활을 반복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행동 방식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계획 없이 돈을 쓰는 것이 오래됐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즐거운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바뀌지 않는 한 경제적인 상황도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더 쓴다고 내일 당장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지 않는다고 내일 당장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괜찮음이 10년, 20년 쌓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습관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이런 습관이 있지 않나라고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함께 들여다보고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습관은 계획 없이 돈을 쓰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습관 반복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사는 것, 카드 청구서가 올 때마다 이번 달에도 이렇게 됐구나 하며 놀라는 것, 지출을 기록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계획 없는 소비를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습관이 생기고 반복될까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장은 아무 즐거움도 없고 귀찮은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렇게 해도 어떻게든 됐잖아 라는 생각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돈이 얼마 없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에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는 소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수입의 테두리 안에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축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축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집 수리비, 가족의 어려운 상황 등이 생겼을 때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이 생기면 이자를 내야 하고 이자는 돈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이 수십 년 반복되면 노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을 번다고 할 때 계획 없이 쓰다 보면 한 달이 끝날 때 남는 것이 없거나 오히려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 100만 원 중에서 딱 10만 원만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사람과 쓰고 남으면 저축하겠다는 사람. 10년 후 이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10만 원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10년이면 1200만 원이 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더해지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인데 지출 관리가 안 되면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됩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겹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달 지출을 노트 한 장에 적어 보십시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실제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숫자로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막연하게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보는 것. 그것이 재정 관리의 첫 번째입니다. 둘째, 수입이 들어오면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작은 금액이어도 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먼저 떼어놓는 것, 그 습관이 쌓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획 있는 소비는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익숙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나이 들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지금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나. 어차피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이런 생각들이 소비 결정에서 자주 등장한다면 지금 당장의 즐거움이 미래보다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생기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금 즐기지 않으면 늦는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위해 참고 아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참아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즐거운 것이 주는 만족감이 미래의 불안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태도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소비하는 것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항상 충돌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즐거움이 항상 이기면 미래를 위한 준비가 쌓이지 않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 더 큰 의료비가 필요할 수 있고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때를 위한 준비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즐거움이 진짜 행복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별로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미래를 위해 준비된 것이 있다는 안도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더 깊고 오래가는 만족감을 줍니다. 노년기에 이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써온 돈들이 쌓이지 않아서 60대, 70대의 경제적 불안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서야 그때 좀 더 아꼈더라면이라는 후회가 오지만 그때는 이미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기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소비할 때 이 질문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충동적인 소비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작은 행동 하나를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것, 건강을 위해 조금 더 챙기는 것. 이런 작은 미래 투자가 쌓이면 나중에 훨씬 큰 안도감을 줍니다. 지금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후에 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신을 위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고 변화하려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새로운 건 어렵고 귀찮아. 요즘 것들은 도통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이 반복된다면 배움과 변화를 거부하는 습관이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배움과 변화를 거부하게 될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줄어들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잘 모르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헤매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새로 배워봤자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면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정보를 얻는 방법이 바뀌고 필요한 기술들이 바뀌고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방법도 바뀝니다. 이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배움을 멈춘 사람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더 효과적인 방법, 돈을 더 잘 관리하는 방법, 더 유리한 조건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항상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무지의 비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지 않으면 각종 할인 정보를 찾거나 더 저렴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각종 복지 혜택,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을 알아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노년기,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움을 거부하는 또 다른 경제적 문제는 사기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것이 사기이고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노년의 재산을 날리는 피해를 당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분들이 각종 금융사기, 보험사기, 투자사기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배움입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딱 하나만 배워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조회하는 것, 인터넷으로 약값을 비교해보는 것,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 혜택을 검색해보는 것. 이런 작은 배움들이 쌓이면 생활 전반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배움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80대에 새로운 것을 배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배워보십시오. 네 번째는 남과 비교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옆집에서 새 가구를 들여놓으니 우리 집 것도 바꾸고 싶어지는 것, 친구가 어디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자식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더 해주려 하는 것, 주변에서 다들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소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비교 소비의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습관이 생기는 걸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이 싫고 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 세대를 위해서는 남들 하는 것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교 소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비교 소비는 끝이 없습니다. 이웃과 비교하면 이웃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과 비교하면 또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기준으로 소비하면 만족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최신 것을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의식한 소비는 대부분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있으니까, 남들이 하니까,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으니까. 이런 이유로 한 소비는 시간이 지나면 왜 이걸 샀을까라는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들이 쌓이면 정작 진짜 필요한 것에 쓸 돈이 없어집니다. 노년기에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남들 하는 것은 다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지출을 하는 것, 친구들 모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를 결정할 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십시오. 이것이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남들을 의식해서 하는 것인가? 그 질문이 많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을 찾으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 내 수입과 상황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소비하는 것은 남의 행복을 위해 내 돈을 쓰는 것입니다. 내 돈은 내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어.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요즘 세상이 워낙 어려우니까. 내가 못 사는 건 환경이 나빠서야. 내 처지가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이 반복된다면 환경 탓을 하는 습관이 경제적 변화의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태도가 생기는 걸까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이나 습관이 문제라고 인정하면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입니다. 또한 실제로 환경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렵고 노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 탓을 하는 태도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 탓을 하는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바꿀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내 상황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환경이 나를 위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슷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물가, 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조금씩 나아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어렵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서 옵니다. 환경 탓을 하는 또 다른 문제는 기회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어려운 환경이니까라는 생각이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와도 이것도 안 될 것 같아라는 선입견으로 외면하게 됩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물가가 올랐으니까 내가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수입이 줄었으니까 지출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환경 탓에서 자기 주도적인 사고로 옮겨가게 해줍니다.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 안에서의 선택은 내 것입니다. 그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적 상황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 5가지 습관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계획 없이 돈을 쓰는 것, 지금 당장의 즐거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배우고 변화하려 하지 않는 것, 남과 비교하며 소비하는 것, 그리고 모든 문제를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 이 5가지가 평생 경제적 어려움을 반복하게 만드는 습관들입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셨나요? 이건 나 이야기구나라고 느끼신 것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런 습관들은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패턴들이고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지속되어 온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알아챘다는 것이고 알아채는 순간 변화가 가능합니다. 돈은 결국 습관과 태도의 결과입니다. 오늘까지의 경제적 상황은 지금까지의 습관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은 지금부터의 습관들이 만들어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머리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생각이 변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벽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하루 빠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5년 후, 10년 후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충분히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70이 되셨어도 80이 되셨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번 달 지출을 노트에 적기 시작하면 1년 후 재정 관리가 달라집니다. 오늘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기 시작하면 1년 후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오늘 이 소비가 진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시작하면 1년 후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면 오늘 노트를 꺼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딱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비교 소비를 줄이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오늘 소비 결정 하나에서 이게 진짜 내게 필요한가? 를 물어보십시오. 환경 탓을 줄이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하나가 내일의 하나로 이어지고 그것이 쌓여서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경제적 불안보다 안정으로, 걱정보다 여유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